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많이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지뢰 같은 장이다. 그리고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는 그런 순환매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다. 상단 하단이 있다 해서 대략 보면 아주 낮은 구간은 3,800대고 높은 구간은 4,100 요 사이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3,900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갈 거예요. 언제요? 1월 달 딱 들어서면서부터요. 그래서 부클로징 발생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거라서 코스피 종목들이나 또 스닥에서도 또 대형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뉴스가 나와서 조정을 받는 것들이 아니고 조정 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주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침 도는 종목들이 하나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 겁니다. 이 종목은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좋은지 제가 보는 지금 체크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보면 MNC 솔루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어느 구간에 직전 6개월 안에 투자하셨던 분은 다 손실이에요. 그런데 어제 대표이사가 발표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구 전략을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점을 잘 찾아서 적당하게 포지션 좀 잡아보면 충분히 우리도 승산이 있는 구간이다. 왜? 우리가 비중이 높게 들어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구간에서 우리가 트라이를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반응하고 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던 짓을 해야지 딴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실수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왜? 사람은 안 하는 짓 하면 항상 경험이 부족하거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라네. 유퀴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유퀴즈에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별명이 뭡니까? 닉네임이 케어맨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뭐 건강이나 육체적인 부분은 의사분들에게 상담을 하시고 주식 케어링 서비스, 그다음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 치료를 받는 거, 금융치료 같은 건 케어맨하고 함께 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던 종목이 총 3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 좀 정신없게 바쁘셨을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드리블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추가 드리블은 셀프 처리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저는 그냥 공식도 제너럴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어제 50%, 오늘 50% 이렇게 또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면 된다. 그냥 비중 개념입니다. 어제 50% 정리하고 나면 오늘 어떤 경우가 생겨도 절대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여러분들. 그걸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추가 드리블 멘트를 달아두고, 달아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추가 드리블이라는 메시지를 달지 않습니다. 추가 드리블 메시지를 달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할 그날 종료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제 하셨던, 오늘 하셨던 사람의 성격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신경 쓰는 게 귀찮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하루 더 끌고 가면 막 신경이 쓰여. 잠 잘 안 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당일날 정리하세요. 어차피 수익 나면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또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 일반론적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왜 전체를 다 개인 성향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련이 조금 남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추가 드리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요 멘트는 그냥 쓰는 멘트는 아닙니다. 우리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하고만 나누는 우리가 메시지인데 제가 그냥 오픈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 메시지는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12월도 벌써 몇 번째요? 7번째까지 수익 실현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 또 빨리빨리 또 수익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내고 우린 수익 거로 롱숏 거래 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들도 가는 것들이죠. 자, LS 마린 솔루션 정리하고 우리 어디로 간 거예요? LS 에코에너지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BHI는 왜 정리를 했을까? 우리 S&T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좀 우리가 42,000원 정도의 평단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오늘 아마 41,000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녀석도 우리가 또 살려내야 되기도 하고 또 현금도 준비를 해서 MNC 솔루션 같은 거에 또 우리가 자금을 또 집행해야 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남아있는 것들이 또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데 지금 손댈 때가 아니야. 자,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봄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수기가 좀 도래해야 돼요. 겨울에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으세요. 의외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테 보여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상당히 또 민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쪽 관련된 미용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엔 좀 게으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안 돌아다니시거든. 날씨 추워지게 되면. 사실 뭐 제 사무실 바깥에도 보면 지금 그죠? 자전거 도로하고 왜 조깅로가 있는데 거기도 다 눈이 뒤집혀 있어서 뭐 그리고 다음에 추우니까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무슨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피부 글쎄요. 제가 볼 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LGCNS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코스피 200 편입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LG전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같이 그룹주 전체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66,000원 뭐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평균 내보니까 저는 1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됐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은 됐고요. BHI 같은 경우도 합성 수익률은 10%가 좀 넘었고요. LS 마린 솔루션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진행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고도 또 우리 올라올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순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항상 우리 좌변은 말입니다. 마이너스에도 있고 플러스도 있지만 우변은 항상 뭐 하자고요? 예, 항상 플러스로다가 만들어서 잉여 자금이 쌓여가는 그 플레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보면 우리의 밸런스 시스템, 월간 밸런스, 분기별 밸런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어제도 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좀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그분께서 정말로 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다른 종목들의 수익이 정말 안 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2달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달 동안 제가 손절 의견 드린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에서 손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거 제외하고 나서 예를 들면 손절 의견이 없으면 그동안은 수익이 좀 났으면 그거 스피어 같은 거 그것도 스몰캡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비중을 또 엄청 때려 박았을 리는 없을 테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 우주항공 같은 11월 달에 분명 수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냥 매가리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죠. 만약에 돈맥 경화에 걸렸다. 난 자금 여력이 있어. 그러면 그냥 드리블 할 수 있으면 드리블에 가시는 것들인데 내가 돈맥 경화 걸려도 다른 것들의 기회비용을 얻을 수 없어. 그럼 정리를 하시라고요. 제발. 그런 것들을 갖고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런 건 질문은 금지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에서 조금 수다 길게 떨면서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경계감을 꼭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없는 주식 투자는 없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 상으로 내가 플러스가 나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직전 3달 동안 저희가 손절 의견 드린 건 2개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거는 왜 그것만 보고 계십니까? 절대 손해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는 가끔은 봐줘야지 내가 정신도 차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혹시 무리하게 많은 비중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조정을 받는 것과 뉴스 상태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죠? HBM 이거 뭐 엔비디아하고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죠? 시중의 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선수들이 보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EPS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 3분기에 EPS가 17,301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쿼터에는 15,814원입니다. 저는 이 수치밖에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이런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EPS가 빠진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PER을 고정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 PR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건 어딜 보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 때려놨겠어요? 여기 보고 한 거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주가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이 수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누가요? 펀드 매니저라든지 자산운용사 또 뭐 연기금 뭐 여기서 일하는 자산운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데이터는 봤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SK 하이닉스 여러분 이야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시간에 삼성전자의 또 우리가 EPS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를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숫자는 우리가 읽어주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서 들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주당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6% 정도의 하락시가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아주 그냥 수치적으로 생각해 이건 기본값으로 빠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점과 그죠?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계산해 보니까 58만 9천 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눌러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고 최저점은 어디다? 49만 4,64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매크로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하이닉스한테는 매크로적으로 그닥 좋은 상황은 지금 현재는 구간은 아니죠. 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도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매출의 확정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59만 원에서 전체 49만 원 사이를 보는 건데 그 사이에서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선 우호적이지 않아. 그럼 49만 원 쪽으로 더 가까이 보셔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는 54만 원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생각해 보면 54에서 49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 가급적이면 49만 원 쪽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낮은 쪽으로 우리가 평단 낮춰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쿼터는 EPS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1쿼터 부분의 가이던스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또 올라야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PER은 고정 수치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매크로가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 넣지 않은 거고 순수하게 이 종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주 단편적인 계산 산술평균 내보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16.9%가 또 상승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점 잡히는 구간이 어딘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54만 원보다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어떤 박스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68만 9천 원에서 57만 8천 원. 그럼 보통 애널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올려놓을까요? 이쪽에 근처에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최근에 7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머니케어 뉴스에선 이 종목을 갖다 최대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딱 중위값이 63만 3천 원이에요. 그럼 저는 63만 원 이상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저는 안 보겠죠.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설정이 가능한 종목도 있고 안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가 좀 명확하게 잘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해놓고 보게 되면 정상적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50만 원 이 자리에서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병은 좀 보내놓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초병은 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52만 9천 원, 뭐 53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54만 원 이하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뭐 합니까? 일단 모니터 해야죠. 매수 모니터. 그래서 어제도 매수 모니터 진행을 하다 어제 초병 넣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 매수가 안 잡히더라고요. 천만다행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쪽이 지금 여기 아래쪽 같은데 짧은 구간에 대한 구간입니다. 여기 눌림 들어와서 이 자리 하단이 지금 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9만 원 밑으로는 잘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수치를 계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49만 원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부담 없이 더 비중을 확대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만 9천 원에서 49만 원 사이에서 비중 한 20% 정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조금 비중 확대해 주는 쪽으로 하면서 드리블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다시 또 이 비슷한 내용을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숫자에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숫자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그만큼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그 정도는 생각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과매도가 발생, 그런 비정상적인 수치가 어딨냐, 사실은. 그게 좀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순수하게 그거는 기술적 감각이 포함된 것들이죠. 저도 그걸 사용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산을 해두고 가야죠. 왜 저 금액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왜 저 금액에서 매수를 해도 드리블을 해도 크게 무리수가 안 되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피엔 반도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여러분 XR, AR 관련돼서 여러분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직은 우리가 스마트 글라스 이쪽 부분이 아주 상용화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계속 관심을 받을 건 분명히 맞고요. 동사 같은 게 현재까지도 적자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적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에서 거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동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체크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보다는 경쟁력이 탁월한데 일단은 전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DDIC라고 하죠. 모든 디스플레이는 뭐가 들어갑니까? DDIC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갖다 구동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TV에 들어가는 건 거의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글쎄요, 제가 좀 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통 이렇게 태블릿 PC만한 그런 기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아져야 되지 않게 100분의 1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저는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이 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나갈 겁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디바이스 사용하는 것이 꼭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쌀 때 사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저는 여러분들 포인트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이 종목을 지금 공략하자.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위치, 주가 위치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위치이면 틀림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도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테스트 파일럿 모델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실용화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에 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상당히 또 메타가 상당히 노력을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애플 같은 경우가 뭘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애플도 노력은 좀 하고 있는 듯한데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뭐냐면
메타가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안경 같기도 하고 상당히 괜찮은데 중국이 빡세게 나오니까 이쪽 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부채가 상당히 지금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10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유동성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럼 뭐 한다? 예, 유증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적어도 2년치 운영자금 정도는 제가 볼 때는요, 유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투자를 받든가 이 방법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투자받을 환경보다는 제가 보면 유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상장을 해놓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추정하건대 적어도 한 500억 정도의 그래서 유증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린 주가는 얼마나 또 하락을 할까라는 부분 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성장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 중에, 그러니까 2026년도 중에 있잖아요. 낮은 점. 그러니까 저는 2026년도에 분명히 유증을 한다고 봅니다. 자, 유증을 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매수해두고 한 2, 3년 가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사피엔 반도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예요. 다 매출이. 그러니까 2026년 대비해서 100% 거의 이제 사실 뭐 3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실제로 다 이제 상용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 시대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동사가 상당히 또 인기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 LED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연말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실적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뭐 CES도 있고, 그러니까 CES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누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제가 접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계속 이 종목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넉넉하게만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이제 유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쫙 자리 잡잖아요. 그때 유증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사채 발행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근데 쉽게 오랫동안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좀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올해 그 비중을 갖다 크게 가져갈 수는 없긴 하겠지만 가끔 가다 그런 것도 좀 들고 보여. 근데 그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1년에 적어도 대여섯 번은 어떻게 돼요? AR, XR 말하면서 있잖아요. 스마트 글라스 하면서 올라가 주니까 그런 맛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쌀 때 매수하는 쪽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손이 나갔다 말까 하다가 다른 종목 하느냐고 우리가 못했어요. 사실 조금 예 그렇습니다. 이때 예 진짜요. 제가 이때 오가노이드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가노이드가 조금 더 일찍 터졌으면 이거 들어갔을 텐데 그때 자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리얼리티이긴 하니까 우리가 뭐 다 안다고 해서 다 공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 몇 경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막히면 그게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토레스트용 화학 소재, 그러니까 식가게 뭐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DM, 좀 하이엔드 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동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가이던스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이던스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50% 이상은 성장하는 가이던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도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비해서 이 종목 PER 한 10 정도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소부장 그러면 보통 한 15 이상은 쳐주는데 아직 이게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사갔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점 국면에 공략해 볼 만한 내용이 틀림없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언제 공략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략해야 되는 건 여기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120일 이동 평균선 살짝 아래. 아시겠죠? 뭐 금액으로 얘기하면 대략 보면 44,000원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000원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스펙이 좀 넓죠? 여러분 그래서 3만 한 7,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가 조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게 공략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전저점이 살짝 있었잖아요. 그래서 43,4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43,400원 자리에서 15% 정도 편입을 일단 하고요. 아래쪽으로 열어두고요. 그리고 하방에서 또 우리가 또 우리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좀 평단 잡고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텨주는 예, 때가 되면 시장이 다 반응을 합니다. 올라갈 땐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률로 보면 그러니까 한 43,000원 이 정도에서 잡으면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시그널 보고 수익 롱숏 거래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저희가 19,210원에 처음에 이제 초병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따 하방, 이제부터 하방만 열어두고 살 거예요. 윗단은 절대 손댈 필요 없고, 하방 쪽에서 다시 평단 조절할 텐데,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이제 LPDDR 관련된, 지금 LPDDR2잖아요. 지금 LPDDR4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복수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에서 제주반도체의 LPDDR4X 이 관련된 부분은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CES가 좀 앞두고 있잖아요. CES에서 항상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넥스트는 뭐야? 이거 할 때 한 번 정도 바람이 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와서 저 정도 어느 정도 받아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꽤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 쪽으로 시장이 점차적으로 가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런 개념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ES까지는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을 하고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일단은 드리블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MNC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이던스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쿼터 하고요. 우리가 4쿼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눌렀다, 이거 보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호응이 1도 없었어. 그래서 조금, 앵그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호해서 물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그 해명을 일찍 했어야 돼요. 이제 와서 그 주가 다 빠지고 나서 반응을 하면 주주들이 엄청 앵그리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보호예술 갖다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는 풀지 않도록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일단 대주주 물량이 75%거든요. 우리 사주조합과는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대주주 물량이 75%인데 이 물량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진 건 틀리면 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물량이 5% 10% 풀려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지금 유통 물량이 없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유통량의 지금 한 20, 한 3%면 유통 물량이 돌아가는 거였는데 물론 시간이 가다 보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쌀 때 털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도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볼 땐 약간 뭐 양자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지. 차라리 그게 속시야.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없어. 일본 경영진들은 좀 그래도 노골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거 다 집어치고요. 자, EPS 더블로 올라가죠? 이 부분만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가 가치가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죠? 자, 그건 일단은 우리가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털어진 이슈라든 최근에 방산주 이쪽 관련된 부분이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분기에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어떤 외국인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연말에 그거 관심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방산주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월 15일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야, 싼 게 뭐야 하고 들어올 게 바로 이쪽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할 텐데 4분기 실적 발표 이 종목이 언제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그 시즌 있죠. 한 1월 한 5일 요 정도 사이에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FOMC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연준
내용들, 매파적이든 뭐든 내용 보고, 그리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쓸 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된다. 전 돈을 쓰는 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120일 동안 주가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주가 120일 평균 매수 단가가 16만 6천 원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16만 6천 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 윗단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상장하고 초기에 산 거 말고, 그치? 최근에 이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여기 구간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18만 9천 원 정도에 매수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의 비중이 요거 업사이드 얼마 갈 거냐면 60%까지 올릴 거예요. 두 배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금액이 15만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하면 대략 15만 3천 원까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이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 매물대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익화 시켜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그래야지 나중에 물려도 우리가 출구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FOMC 회의까지는 여러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온다고. 그죠? 사람들은 다 투자 심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때 이후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평단가는 저는 최소 15만 6천 원 이하로 맞추자. 이것이 기본 이야기다, 골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시점이나 이 부분은 케어맨 클럽에서 여러분 브리핑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이거 못해요. 아시겠죠?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채널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요. 밑에 이제 뭡니까? 쇼핑몰 링크를 좀 달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냥 쓰는 물건이에요. 저는 뭐 저런 거 자주 쓰는데, 롱부통 신발 제가 신고 다니는데, 발이 편해요. 그냥 시내도 걸어 다니고 그럴 때,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렇게 올려놓는데, 혹시라도 뭐 그냥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으면 후원해 주시는 선 제보 이렇게 하면, 제가 저거 하게 되면 대략 보니까 한 뭐 5% 정도 수수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남주는이 저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실 거라고 한다면, 왜 후원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회원 가입하기 싫으면 뭐, 도움 받았었다 그러면 저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화면에 막 뜨지는 않아요. 뭐, 더보기 눌러야지 이렇게 뜨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는 뭐, 활용을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썩혀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래 사회생활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뭐, 저것도 하고, 뭐, 목도리도 좀 올려두고, 뭐 이렇게 제가 쓰는 물품 위주로만 제가 써봤던 것만 위주로 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평판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저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주식쟁이지 저거 뭐 쇼핑몰쟁이는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막 화면에 들고 나와서 저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런 짓은 전 안 하고 싶어요. 저 케어맨 클럽 회원만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끔 돈 버시면 또 사시고 그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